만성염증이 모든 병을 일으키거든. 유전자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치매도 만성염증이 있는 사람이 많이 걸리는 걸로 알려지고, 그 만성염증이 어디서 오나 보니까 안에 균이 한 500개 있는데 포로 해가지고 바로 뇌막으로 균이 들어간다고. 그렇기 때문에 치매 환자도 그렇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지식한상 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미국에 있는 캘리포니아 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서울대학교 초청교수로 와 있는 김의신입니다. 현재로서는 치매뿐만 아니라 모든 병을 완치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 근본 원인을 알 수가 없으니까.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치매 환자가 엄청나게 늘고 있는 것은 결국은 모든 사람이 지금 오래 살기 때문에, 특히 뇌세포도 퇴화되기 때문에 치매는 뇌세포 퇴화 현상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국같이 초고령 사회 65세 이상이 내년부터 인구의 25%다 하는 것은 거의 넷 중에 하나는 치매에 걸릴 가능성이 많아요. 치매 종류도 병리학적으로는 한 30가지나 돼. 제일 흔한 것이 이제 알츠하이머라는 병인데, 미국서 대통령을 했던 로널드 레간이 치매에 걸렸는데 부인 낸시 레간이 자주 하는 소리가 세상의 모슬병이 알츠하이머다 이랬어요. 왜냐하면은 레간 대통령이 대통령 한 것은 전혀 기억을 못해. 그리고 자기가 어려서 배우 생활하면서 고생했던 그것만 기억하고 있어요. 내 주위에 요새 치매 환자가 많은데 의사 친구들이 그렇게 골프를 좋아하는 내 친구들인데 자기 공인지 남이 공인지를 몰라. 아무도 같이 치려고를 안 해. 남의 공을 막 때리니까 그것부터가 시작이야. 그렇게 초기에 간다는 이상한 짓을 하다가 치매가 막판에는 대부분 정신병하고 겸해요. 환각, 뭐가 들리고 뭐가 보이고, 주로 위험한 것들이 밤에 그냥 일어나서 길거리로 나간다고. 나가면은 찾아오지를 못해, 자기 집을. 길거리에서 방황하지. 그러니까 인간의 자존심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것이 치매야. 자기 자신을 몰라. 내가 누군가. 그리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바로 옆에 아내라든지 남편을 몰라봐.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워. 어떤 사람이 치매에 걸리냐? 우리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가 없는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제 노인이 돼가지고 한 8, 90에 혼자 된 사람은 친구가 없어, 자연히. 외로움 속에 살다가 이 치매가 되는 거야. 평소에 외로운 사람들, 대인관계를 잘 못하는 사람들, 독불장구처럼 혼자서 사는 사람들, 남하고 잘 가까이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든 병에 잘 걸려요. 또 특히 또 치매에. 그런 사람이라고 본인이 생각하면은 자기 취미에 맞는 클럽에 조인해가지고 자꾸 같이 뭘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훨씬 치매 같은 거 걸리기가. 아포E4라는 이것은 치매를 일으켜. 또 반대로 아포E2 두 번째는 이걸 억제해. 이것들이 서로 견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포E4가 많든지 아포E2가 적든지 하면은 치매를 걸릴 위험이 많다는 거예요. 위험. 치매 연구로 제일로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가 오레곤 대학의 교수였어요. 이분이 10년 전에 피검사에서 자기가 나쁜 유전자가 나온 거예요. 아포E4가. 그래가지고 지난 10년 동안 이 사람이 일주일에 2번 이틀만 일하고 나머지는 손자, 손녀들하고 시간을 주로 보내서, 그러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도 멀쩡해. 그런 것이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어. 그런 나쁜 유전자가 있다고 알지만은 우선 이걸 안 걸리겠다는 의지력, 그 다음에 좋다는 그 생활 습관을 자기가 만드는 거야. 손자, 손녀들하고 시간을 많이 보낸다는 건 엄청난 우리 정신 건강에 좋은 거야. 치매를 누가 제일로 안 걸리냐 조사해보니까 음악가들, 특히 악기하는 사람들이 제일로 안 걸려. 음악가들은 왜 안 걸리냐? 이 노래를 하면은 목
부터 폐 근육이 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선 산소를 많이 흡수해. 우리 몸 전체 세포 기관의 기능을 아주 왕성하게 하는 거야. 그리고 또 가사를 음미하면서 마음이 편해지는 거야. 우리 몸에서 좋다는 호르몬, 엔돌핀도 나오지만은 옥시토신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많이 나와. 따라서 또 코티졸이라는 나쁜 호르몬이 적게 나와. 그렇기 때문에 근심 걱정을 훨씬 덜 할 수 있어요. 또 중요한 것이 이 노래를 하면은 뇌에 중추신경 12개가 있는데 그 중에 10번째, 영어로는 베이거스 너브라고 하는데 한국말은 미주신경이 자극을 받아. 그러면 미주신경은 이 위장을 조정하는 신경이야. 이것 때문에 소화가 훨씬 잘 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엄청난 이점이 있어요. 이 노래를 한다는 거. 그러니까 노래 속에 사는 사람들은 다 오래 살아. 그리고 건강해. 또 행복하고. 그걸 연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역시 만성염증이 모든 병을 지금 일으키거든. 유전자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치매도 만성염증이 있는 사람이 많이 걸리는 걸로 알려지고 그 만성염증이 어디서 오나 보니까 입안에 균이 한 500개 있는데 좋은 균과 나쁜 균이 다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치아보다는 잇몸에 여러 가지 염증이 생겨가지고 구강에 건강을 망가뜨리는데 입에 염증이 있으면 옛날부터 아주 위험하다고 그랬어요. 왜냐? 뇌로 이게 직접 간다고. 뇌 자체에는 특별한 막으로 쌓여가지고 우리 뇌를 보호하고 있다고. 그래서 주사나 뭐 이런 걸 해도 어떤 약이 뇌로 직접 못 들어가요. 그런데 입에 염증이 있으면 코로 해가지고 바로 뇌막으로 균이 들어간다고. 굉장히 구강 건강이 중요하다는 건 옛날부터 잘 알려져 있어요. 평소에 침 안에는 여러 가지 효소도 있지만 나쁜 균과 좋은 균을 서로 이렇게 잘 밸런스를 맞추게 하는 액체들이 있어요. 근데 입이 말라 늙어갈수록 입으로 숨을 쉬는 사람이 많아. 코로 쉬지 않고. 또 위에서 나오는 산이 거꾸로 역류돼. 식도하고 위하고는 관략근이라는 게 있어서 그걸 조절하게 돼 있는데 힘이 약해져 가지고 들어누워 있으면 산이 많은 사람은 특히나 거꾸로 올라와서 혓바닥까지 하얗게 만들어. 부식을 시켜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다 입이 말라.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물을 많이 마시고 입을 자주 씻어내야 돼. 치약 이런 거 쓸 필요도 없이 시간마다 자주 입을 헹구고 그 다음에 물을 많이 마시고 이게 아주 구강 건강에 제일로 좋은 방법이고 따라서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가글은 물로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화학약품을 섞어서 하면은 좋은 균이 많이 죽을 수가 있어요. 이 나쁜 균들은 일반적으로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웬만한 약에 잘 안 죽어. 좋은 균들이 약해가지고 죽으니까 그냥 물로 자꾸 씻어내는 것이 좋아. 물론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런 약으로 가글 하면은 좋지. 그러나 그럴 꼭 필요는 없어요. 모든 병의 기본은 보면은 활성산소의 문제예요. 이 활성산소가 많이 생겨가지고 유전자를 변화를 시킨다고. 그러니까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음식이 뭔가 보면은 제일로 흔한 것이 블루베리, 레드베리. 이 베리란 과일 안에 수소가 많아. 이 활성산소라는 건 안정된 O2가 깨져가지고 O 하나로 됐을 때 불안정한 산소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H2를 섞으면 H2O가 물이니까 베리를 많이 먹으면 도움이 되지. 그러나 엄청나게 많이 먹어야 돼. 100개 이상 먹어야 된다 그러더라고. 근데 요새는 이 많은 제약회사에서 농축시켜가지고 알약이나 주스로 만들어내 있어. 스트레스가 유독 많은 사람은 그런 걸 먹고 마시면 돼. 또 넛이라는 거, 넛, 시나몬 이런 것도 뇌 건강에 좋은 걸로 알려져 있어. 또 이제 올리브 오일, 건강 식사에 필요한 식물성 오일, 생선을 위주로 한 단백질 음식 이게 다 뇌 건강에 좋아. 그리고 이제 바이타민 B3라는 것이 뇌 세포
치료에 굉장히 도움을 줘. 그런데 그것으로 나야신이라고도 하고 알약도 있고 바이타민은 우리 몸에 한 50가지. 우리 몸에서 하나도 안 만들어내. 그러나 바이타민은 아주 미세 양이 우리 몸에 필요한데 근데 이런 거 하나하나를 따져가지고 따로 먹는 것보다는 그게 다 들어있는 종합 비타민을 하루에 1개 정도 먹으면은 일반적으로 다 충분해. 보통 식사를 하면은. 그러나 환자들, 편식하는 사람들 이게 어느 것이 부족할 수 있지. 근데 이런 사람들은 따로 더 먹으면 도움이 되지.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피검사를 해서 뭐가 모자라다 하면 모자란 사람은 더 하지 우리 몸은 좋다고 그래서 그것만 많이 먹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 전반적으로 모든 것이 서로 밸런스가 맞아야 건강하게 돼 있어요. 치매를 또 누가 잘 걸리나 보니까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많이 걸려. 뇌세포가 일을 열심히 한 뒤에 찌꺼기가 생기는데 그걸 아밀로이드라고 하는데 그 찌꺼기가 세포 사이에 끼어 있는데 그게 스쳐나가야 되는데 이게 잠을 못 자면은 세포가 기능을 계속 하니까 세포 사이 간격이 좁아져 가지고 빠져나오기가 힘들다는 거야. 그러나 잠을 자면은 세포가 쪼그라들어 가지고 그 세포 사이에 간격이 넓어져서 이게 쉽게 나온다는 거야. 잠은 2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REM 수면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Rapid Eye Movement라고 해서 잠잘 때 눈이 갑자기 빨리 돌아가는 그때 이제 깊은 잠을 자. 지금까지 모든 수면제는 REM 수면에는 하나도 개발이 안 돼 있어요. 수면제들이 부작용이 많아. 중독성이 있고 일시적인 효과. 아직도 최근 나온 약 전부 다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될 쓰면 안 써야 되는데 안 쓰고 견딜 수가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 그런데 이제 우리 몸은 피곤하면 반드시 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은 몸이 피로하게 돼 있어요. 저녁을 가볍게 먹고 1시간 정도 집 주위를 걷든지 운동 안 한 날은 운동한 날은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 그냥 저녁 먹고 조금 있으면 그냥 자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그 다음에 42도 물에 들어가서 한 5분만 있으면 몸이 노곤해. 누구든지 42도에서 43도로 우리 몸을 만들면은 모든 병균이 자라지를 못해. 그렇게 돼 있어 우리 몸은. 36도 5부에 우리 몸은 1도만 높여줘도 면역세포가 왕창 증가해. 따뜻하게 하면은 굉장히 좋아. 그게 혈류를 증가시키고 면역세포를 자극시키기 때문에. 그리고 잠을 자려면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그 호르몬이 뇌에서 나오는데 근본적으로는 장에서부터 만들어져. 장이 튼튼하지 않으면 잘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호르몬은 햇볕, 불볕, 또 소리가 들리면은 작동을 안 해. 잠을 잘 때는 캄캄한 방에서 소리를 일체 끄고 들어놓아 있어야지 자게 돼 있어. 그러나 대부분 못 자는 사람 보면은 핸드폰 옆에다 놓고 또 텔레비전 켜놓고 이러니까 잠을 못 자는 거야. 그리고 잠을 오래 잔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4시간, 6시간을 깊이 자면 돼. 그리고 설령 나이 든 사람은 2-3시간마다 전립선 때문에 깨서 일어나면은 오줌을 쌌다 하면은 그만큼 물이 빠져나갔으니까 물을 마셔. 그리고는 또 제 경험으로는 저는 책을 봐요. 책 중에서도 읽기 싫은 책들 금방 지루해. 그러니까 무슨 연애 소설 읽는다 이러면 잠 못 자. 재미가 있으니까. 그러나 무슨 철학책을 읽는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금방 졸려. 뇌 건강에 제일로 중요한 것은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게 사는 거예요. 가령 담배, 술은 정반대 뇌세포를 다 망가뜨려요. 그러니까 그런 걸 피해야지. 그 다음에 또 이제 스트레스 자체도 피해야지. 그것이 이제 가장 예방하는 데 중요한 거예요. 치매 환자뿐만 아니라 모든 만성 환자들이 옆에서 간호하는 사람들이 굉장한 그 인내력, 애정을 가지고 환자를 대해야만 그래도 조금씩 좋아진다고는 얘기할 수 없어도 더 나빠지지 않는다는 것이 널리 알려져 있어. 근데 이제 흔히들 치매 환자들은 정신병 쪽으로 점점 된다고. 항상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안 돼. 왜냐하면 기적적인 현상이 항상 일어나. 죽고 싶다고 하는데도 안 죽어.
치료를 안 하면 금방 죽을 것처럼 내 판개 쳤는데 안 죽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걸 가지고 단정적으로 서둘러서 판단을 하면 절대 안 돼. 그러니까 암, 치매 이런 불치병을 다룰 때는 항상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태도, 그야말로 사랑으로 다루지 않으면 안 돼.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절대 부정적이고 나쁜 욕, 찌거리 이런 거 하면 안 돼. 엄청나게 나빠져. 내가 32년 동안 암병원에서 직접 간접으로 돌봐준 환자 엄청나게 많죠. 모든 암 환자에 대한 충분한 경험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인구의 4분의 1이 암이 걸려가지고 그중에 한 10분의 1은 사망을 해요. 한국은 암으로 사망하는 분들이 제일로 많아요. 한국은 치료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잘 되는 걸로 최근에 계속 발표돼. 왜냐하면 진단을 일찍 하니까. 진단을 일찍 하면 그만큼 질질 더 오래 끓으니까. 그런데도 사망은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근본 치료를 할 수가 없으니까. 제 경험으로 이렇게 보면은 남자들은 여자 문제 혹은 사업 문제로 괴로워하는 사람이 많아. 여자들은 보니까 자기가 죽은 뒤에 자식들이 어떻게 될까? 또는 남편들이 죽은 뒤에 어떻게 될까? 이제 이런 걸로 마지막을 보내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특히나 이제 돈이 많은 재벌들 중에는 돈만 있으면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착각을 가진 분들이 간혹 있어가지고 죽게 되니까 너무너무 억울해 죽는 거야. 제가 봐도 죽기가 억울한 사람이 많더라고. 평생을 죽을 고생해가지고 엄청난 재산을 불려놨는데 써보지도 못하고 다 남겨두고 떠나려니까 그 억울함 때문에 아무리 수면제를 써도 잠을 못 자. 또 한국의 재벌들 중에는 수십만 명을 데리고 있으니까 자기가 죽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다 굶어 죽을 것처럼 착각을 해. 그래서 또 그분들도 잠을 못 자. 이분들이 다 지금 돌아가셨지만은 멀쩡해. 한국은 잘만 잘 살고 반면에 한국 분들 중에도 죽음을 용감하게 대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가령 의과대학 3학년 학생이 우리한테 치료를 받고 세상을 떴는데 그 친구는 죽기 직전까지도 얼굴에 항상 웃음이야. 죽게 되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부모가 부자인데 친구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을 대신했어. 몽고 울란바타에다가 병원을 세웠어. 그 친구들이 가서 돕고 하는데 그 부모가 그 비용을 다 댔어. 처음에 나도 놀랐어. 젊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강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더라고. 마지막까지. 암 환자들 중에서도 난 살 만큼 살았다. 더 이상 치료를 해서 괜히 부작용 때문에 고통받을 거 없이 그만두겠다 하는 식으로 배짱 좋게 치료를 거부해가지고 바로 죽는 게 아니고 몇 년 살다가 돌아가시는 분. 그런 분들을 보면서 대담하다는 것에 굉장히 감명 깊게 이렇게 생각이 들고 마지막을 이렇게 보내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통증은 이제 약으로 많이 조정을 하지만 몸 전체가 허약하니까 기운이 없어서 제대로 얘기도 못하고 좋아하는 걸 할 수가 없으니까 웃음이 없죠. 근골력이 쇠약하니까 그야말로 보기에도 흉측스러울 정도로 피골이 상쟁하고 그렇다고 해서 금방 죽는 것은 아닌데 많은 환자들이 자기가 죽게 되는구나 이런 공포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먹고 마시지를 못해요. 모든 것이 악순환이죠. 기운이 없어서 눈 떴다 잤다 눈 떴다 이러는 거지 제대로 깊은 수면을 못 자죠. 힘이 없는 거야. 눈꺼풀을 올리고 내리는 것도 힘이 있어야 돼. 죽게 되는 것도 이 심장이 그냥 너무 약해가지고 뛰지를 제대로 안 하는 거야. 영양 부족도 있고 본인의 의지력이 전혀 없으니까 복합적으로 해서 모든 기관이 기능을 점점 상실하는 거야. 팔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니까 한 발 차지고 기운이 없으니까 호소도 못해. 너무 이제 죽음에 가까우면 통증약을 쓰고 주사로 몰핀 계통약을 쓰고 하는데 임종에 가까우면은 환자들이 거의 기진맥진한 상태라고 생각하면 돼요. 정말 그 안타까운 복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우리 오감 중에 청력은 죽기 직전까지 눈도 감고 움직이지도 않고 이렇게 해서
있어도 듣는 건 다 들어. 그런 분 앞에서 말을 함부로 했다가는 큰일 나. 단지 반응만 못해. 힘이 없어서. 근데 서양 사람들을 내가 환자를 보고 이렇게 우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 서양 사람들은 비교적 죽음에 대해서 아주 필연적인 것이고 또 죽은 뒤에는 영원한 세계로 간다. 이런 걸 듣고 배우고 또 자기가 믿고 이렇게 해가지고 죽음에 대해서 어렵지 않게 지나가는데 새로운 삶을 살으니까 거기서 다시 만나서 산다. 이러니까 그때 그렇게 땅을 치고 통곡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근데 한국 사람은 대부분이 막 통곡을 하고 울고 그래죠. 한국 사람은 너무나 개인적인 감정 이런 걸로 서양 사람은 이상하게 우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죽음이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고 그런다고. 시작. 그 끝을 향해서 너무나 그냥 속상하고 답답하고 불안해하고 이런 게 엄청나게 다르지. 그러나 잘 모르지만은 시작, 새로운 세계로 간다 하면은 마음대로 편해. 훨씬 잘 받아들이고 조용히 눈물이나 흘리고 그러다가 눈을 감지.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막을 쓰다가 가는 사람들 봤어요. 막 소리 지르고 죽음에 가까이 있는 환자를 보면 엄청나게 달라요. 미국은 죽게 되면은 다 화장을 해요. 자기가 원하는 곳에 뿌린다든지 병에다가 담궈놓는다든지 뭐 이런 걸로 해서 장례를 간단하게 치르는데 장례식을 지금은 죽은 뒤에 하지 말고 죽기 전에 하자는 운동이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Heaven Farewell Festival이다 해가지고 죽기 전에 잔치를 하는 거예요. 몇 번 그런 걸 참석해 보니까 굉장히 그게 좋은 거야. 살았을 때 죽기 직전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제일로 큰 파티를 하는 거예요. 가족은 물론이고 친구, 주위 사람들을 불러다가 하루 종일 잔치를 하는 거야. 먹고 마시고 그 가운데 듣고 싶었던 추억에 담긴 얘기들 또는 유언, 자식들, 친구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또 운동 좋아하는 사람은 테니스를 하든지 골프를 하든지 운동하고 그러고 하루를 보내. 하고 나서 한 달 있다가 세상 뜨니까 가족들은 그냥 화장해서 끝. 우리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이 살아 생전에 장례식을 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내가 뭘 위해 살까? 그리고 내가 반드시 죽는다는 걸 기억해야 돼.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것. 제한된 삶을 우리가 산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걸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걸 생각해야 돼. 우리는 반드시 120년 이상 못 살아. 산다 하더라도 가치 있고 보람 있게 살아야지. 100년 이상 살아도 멍하니 치매에 걸려서 산다. 그건 아무 의미 없는 삶이야. 오늘 하루하루 내가 걸을 수 있고 숨을 쉴 수 있고 단순한 그렇지 못한 환자들 보면 엄청난 축복이야. 우리는 짧은 삶이지만 행복하고 보람 있게 살기를 다 원해. 그러려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되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 이것이 이제 결론이에요. well dying, 어떻게 하면 잘 죽을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것을 늘 생각한 사람만이 잘 준비할 수 있어. 내일 죽을지 살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 이게 평소에 오늘이 마지막처럼 사는 사람들이야말로 충실하게 살 수 있고 보람 있고 가치 있게 살 수 있어.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암 환자들 중에서도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치료가 잘 돼. 그 하루를 최대한 자기가 성실하게 보내는 거야. 그러면은 그 삶이 다른 사람하고 달라. 돌아가신 분을 생각해서 그분은 세상에 없지만은 그분 자녀들이나 그분 친구들이 일을 잘 떠받을 수 있다든지 그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췌장암은 담도암과 함께 암 중에서 가장 고치기 힘든 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선 진단을 늦게 하게 됩니다. 췌장이라는 기관이 위 바로 밑에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덩어리가 생겨가지고 옆에 있는 신경이나 혈관 또는 위, 십이지장 이런 것을 누를 때까지 별로 증세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진단을 늦게 하고 또 암 자체가 섬유질에 벽을 쌓기 때문에 약을 줬을 때 암 세포 안에 들어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치료가 잘 안 되는 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직도 암의 근본 원인을 잘 모르니까 거기에 대처하는 특별한 예방은 없습니다. 하지만은 암과 스트레스와는 엄청난 관계가 있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위에서 산이 지나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위를 부식해 해서 위염을 일으키기도 하지만은 췌장에서 나오는 관이 십이지장에서 담관하고 만나는데 그 지점에서 산이 거꾸로 역류가 돼가지고 췌장으로 들어가서 췌장염을 일으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부모에서 나쁜 유전자를 이어받아서 생길 가능성이 한 15%, 나머지는 환경에서 나오는 독성 물질들이 우리 몸을 망가뜨리고 생활 습관, 가령 담배라든지 지나친 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췌장암은 일반적으로 덩어리가 1cm보다 커지기까지는 증세가 없기 때문에 발견하기가 힘듭니다. 하지만은 가령 이제 L-쉐입이라는 기역자 비슷한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머리 부분, 몸, 꼬리 부분에 따라서 위치 주위에 있는 기관들과의 관계로 해서 증세가 다릅니다. 그래서 작든 크든 사이즈보다는 위치가 제일로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머리 부분은 담도에서 나오는 관하고 췌장에서 나오는 관하고 이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근방에 암 덩어리가 생겨서 그 관을 누르면은 담즙이 십이지장으로 나와야 되는데 못 나오기 때문에 황달이 오거나 소화액이 나와야 변이 제대로 노란 색깔로 되는데 그게 안 나오면은 변 색깔이 하얘진다든지 또 오줌 색깔 같은 것이 오히려 까매진다든지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몸에 생기면은 몸 바로 뒤에는 큰 신경이 나오기 때문에 그 신경이 누르니까 허리가 마치 끊어지듯이 아프다고 이렇게 호소합니다. 허리가 아파서 척추 뼈인 줄 알고 정형외과 가서 뼈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하는데 모든 기관의 위치에 따라서 증세가 달라지니까 환자나 가족이 결정할 게 아니고 기본적인 피검사, 오줌검사 이런 걸 해보면은 진단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암 중에서 제일로 통증을 심하게 일으키는 암 중에 하나가 췌장암입니다. 그러나 몸통, 꼬리에 있는 덩어리들은 커질 때까지 별로 증상이 없고 커지면은 그 옆에 비장이나 소장 이런 것을 눌러가지고 막연하게 아랫배가 아프다든지 비교적 증세가 커서 뱃속이 불편해야 증세가 나타나서 진단이 늦게 됩니다. 대신에 꼬리에 생기는 건 드뭅니다. 주로 머리나 몸에 생기는 것이 많기 때문에 막연하게 배가 아플 때는 위, 간 이런 거 생각하고 췌장을 생각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현재로서는 모든 암은 완치를 할 수 없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본 원인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근본 치료를 할 수 없고 또 암 자체가 쉬지 않고 변형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약을 만들 수도 없기 때문에 제한되어 있고 일반적으로는 소화기 암을 다루는 외과 의사가 가서 사진이나 임상 증세로 봐서 수술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우선 결정해야 됩니다. 수술을 할 수 있기만 하면은 대개는 한 2년 정도 이렇게 살 수가 있는데 수술을 할 수가 없으면은 약물 치료를 해야 됩니다. 젬사이타빈이라는 약을 써가지고 대개 1년 정도 95%가 살고 이 사이는 이리노테칸 약을 서너 가지를 섞어가지고 한 2년 정도는 대부분 환자가 살 수 있습니다. 첫째로 스트레스를 잘 이겨내는 방법, 자기 좋아하는 취미를 살린다든지 다른 것에 집중, 책을 읽는다든지 아니면 운동을 열심히 하든지 그 다음에는 좋지 못한 음식, 가령 기름기 있는 음식, 너무 단 음식 이런 것이 다 췌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걸 피하고 우리 몸을 가장 해치는 담배 이런 것은 완전히 끊어버려야지. 특히나 이제 가족력이 있는 사람은 암에 걸릴 위험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특별히 아주 절제된 생활 그리고 이제 살이
다리 찌는 비만증이 여러 가지 암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개 40부터 모든 병이 생기니까 모두가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전문가들이 권하는 대로 따라서 자기 습관을 바꾸도록 하는 것이 제일로 예방에 좋습니다. 지금까지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은 인도 사람들이 주로 먹는 커리에 있는 커카민이라는 성분이 암뿐만 아니라 염증을 유발시키는 NF-kappa-B라는 유전자를 억제하기 때문에 예방하는데 가장 좋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예방이 되냐 하는 건 아직도 말이 안 되지만은 음식으로 다른 것과 합해서 먹는 게 좋다 하고, 저는 아침에 달걀하고 두부, 고구마 이런 것을 다 쪄가지고 냉장고에 두었다가 김을 싸서 매일 먹습니다. 그게 다 프로테인이에요. 늙어가는 사람일수록 단백질이 훨씬 많이 필요해. 물론 암 환자도 단백질이 제일로 필요해. 그런데 단백질이 주로 동물성 고기에 많이 있는데 아침부터 동물성 고기 먹기는 굉장히 먹기가 싫어지니까 달걀, 고구마, 두부 이런 걸 찐 것을 먹으면은 그게 다 단백질이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이제 아침에는 이제 사과 하나씩 먹는데 그 껍질을 벗기면 손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로 잘 씻어서 껍질 있는 자체로 먹으면 도움이 됩니다. 아침을 저는 세 끼니 중에 제일로 많이 먹는 편이고 점심이나 저녁을 적게 먹어가지고 특히 이제 저녁에는 가능한 한 된장찌개나 청국장, 이 발효된 음식이 우리 몸에 특히 장 건강에 제일로 중요하니까 아침에는 물론 낫또라는 거, 요거트를 항상 먹습니다. 암 환자들을 치료하고 도와주면서 이런 이제 절제된 생활, 특히나 음식에서 필요한 것, 나쁜 습관을 없애야 되겠다 이런 걸 알고 또 다른 사람한테 그걸 권해야 되니까 내 자신이 거기에 맞게 지난 한 40-50년 동안을 꾸준히 해서 지금도 비교적 다른 사람보다 건강을 잘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 것이 있으면은 암세포 증식이 훨씬 많게 돼 있어요. 나쁘다는 것은 달든지 또는 기름기도 두 가지, 나쁜 기름과 좋은 기름인데 올리브 오일 같은 건 좋은 식물성 기름이에요. 그러나 돼지고기, 소고기 이런 고기에 콜레스테롤이라는 나쁜 기름이 있어가지고 이게 들어가면은 만성 염증을 일으켜서 그 염증이 우리 몸의 유전자를 변화시켜가지고 그걸로 해서 모든 병이 생기니까 40 전에는 우리 몸에서 그런 나쁜 것을 분해하는 효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으니까 한두 번 먹었다고 해서 문제가 안 되는데 40부터는 우리 몸에 필요한 것들이 점점 적게 나오니까 그거에 맞춰서 우선 식사 양도 적게, 고기도 매일 먹던 걸 일주일에 한 번 먹는다든지 거기에 맞춰서 지중해 음식이라고 하는데 주로 생선을 위주로 한 음식, 섬유질을 많이 섭취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과일도 대부분이 달기 때문에 많이 먹으면 안 좋은데 후식으로 먹는 그 정도로. 뭐든지 아무리 좋은 것도 그거 한 가지만 먹는다든지 너무 많이 먹으면 반드시 우리 몸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골고루 조금씩, 그리고 한꺼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는 자주 먹는 거. 이게 이제 건강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일로 강조해야 될 것은 담배하고 과음, 술을 많이 들게 되면은 술 자체가 장에 한 200조 균이 있는데 그 장에 좋은 균, 유익한 균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우리 몸 전체 건강이 망가지게 돼 있어요. 특히 이제 항암 치료받는 사람, 강한 독성 있는 약을 쓰면은 그 유익한 균들이 또 죽고, 항생제를 남용하면은 장에 좋은 균을 주기 때문에 우리 몸 전체가 약해지게 돼 있어요. 필요한 것을 섭취하고 불필요한 것은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제로 음료에는 이제 당은 없지만은 거기에 부과된 소위 가짜 설탕, 이게 이제 좋다 나쁘다 그동안에 전문가들 의견이 많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주 적은 양이니까 햄버거 먹을 때 한 번 먹었다 그걸로 해서 문제가 되냐, 절대 그렇게 생각을 않습니다. 단지 계속 그것을 즐겨서 먹을 때 이 문제가 생깁니다. 뭐든지 좋은 거나 나쁜 거나 이게 지나칠 때 문제가 되니까
늘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암하고 수면하고는 관련이 있다고 생각은 안 드는데 이 암 치료를 하면서 보면은 특히 이제 우리 한국계 환자들은 다른 나라 사람보다 비교적 치료가 안 되는 주 이유가 잘 먹고 마시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왜 못 마시냐? 잠을 못 자니까. 근심 걱정이 있으면은 잠을 못 자게 돼 있어요. 잠 못 자면은 의사가 할 수 있는 건 수면제를 주는데 수면제를 주면은 더 밥맛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위장이 다 늘어나가지고 공기가 대신 채워지니까 배고픈 줄을 잘 몰라. 그러니까 이제 한국 환자들이 치료 안 되는 주 이유가 빈혈 때문에 피 속에 적혈구 그 안에 히모글이라는 성분이 떨어지는 건데 굉장히 떨어지면은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안 듣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치료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근본적인 것은 쓸데없는 근심 걱정을 해소해야 되는데 환자 자신에게 달린 문제. 의사들이 절대로 도울 수가 없어요. 우선 암은 고혈압, 당뇨, 심지어 감기와 같은 만성 질환의 하나예요. 관리만 잘하면은 근본 치료는 못해도 계속 살 수 있고 환자나 가족들이 암만 걸린 것처럼 또 특별히 벌을 받아서 생긴 병처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일반 다른 만성병과 똑같이 생각을 우선 하고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걸 극복해야 되겠다는 살고자 하는 강한 자기의 소망이 있어야 끌어가면서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방할 때는 무엇보다도 절제된 생활, 나쁜 물질과 좋은 물질이 서로 견제하고 있는 것을 유지하는 규칙적인 운동,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좋은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